레이트 컨트롤 스트래티지는 언제 선택하냐? 모든 환자들, AFib 환자들 중에 모든 환자들, 백그라운드 트리트먼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클래스 2나 클래스 4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증상이 없거나 마이너한 심텀이 있더라도 퍼스트 초이스 트리트먼트로 고려를 할 수 있다. 단 여기에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죠. 기본적으로 하트레이트가 느린 사람들, 브라디 아리스미아가 있는 사람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 사람이 항상 클리닉에 오면은 60회가 채 안 돼요. AFib이긴 한데 그런 경우는 굳이 베타블록 CCB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죠. 환자가 레이트가 빨라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이벤트가 없다면. 그리고 리듬 컨트롤, 안티아리스믹 클래스 1C라든지 클래스 3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너스 컨버전이 도저히 안 된다. 내지는 어블레이션을 했는데도 컨트롤이 안 된다. AFib이다. 카디오 버전 했는데도 AFib이다. 이러면은 리듬 컨트롤 이제 포기하고 레이트 컨트롤만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퍼머넌트 AFib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레이트 컨트롤 스트래티지는 선택할 수 있고,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스트로크 리스크가 오히려 더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은 약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브라디 아리스미아가 생겨서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한 약제 QT가 너무 길어진다든지 토사드가 생길 우려가 너무 높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레이트만 조금 컨트롤 해주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레이트 컨트롤의 기준은 하트레이트 110회 미만이면 돼요. 그래서 굳이 60회, 70회로 만들어야지 이렇게까지 스트릭트하게 레이트 컨트롤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런 게 그 환자 모탈리티를 올린다는 보고가 예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레이트 컨트롤은 조금 더 완화된 레이트 컨트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환자분이 AFib로 인해서 그 LV 펑션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거나 카디오메갈리가 훅훅 진행을 해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의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디바이스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레이트 컨트롤을 해줄 수는 있고 좀 더 낮춰서 그때는 타겟을 낮춰서 좀 더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컨트롤은 일단 근간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 리듬 컨트롤을 조금 더 고려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엘더리 프레일한 환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아리스믹 클래스 3라든지 1C를 사용했을 때 EKG 모양이 너무 QT가 너무 길어져요. 내지는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 때문에 환자가 너무 자주 어지러워하거나 싱코피를 해요. 하면은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는 이제 빼는 거죠. 리듬 컨트롤은 포기. 로우도즈 베타드 블러커나 CCB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해서 레이트 컨트롤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가 아니다. 근데 증상이 좀 심합니다. 주로 팔피테이션 심하고 AFib만 생겼다 하면 하트 페일리어 생기는 젊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리듬 컨트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마이너 심텀인데 나이가 좀 젊습니다. 저의 기준은 사실 70세 전후인데 사람마다 피지션마다 조금 환자 선택의 여지가 조금 다르니까요. 폭이 다르니까 80세보다 좀 젊다 내지는 80세여도 건장한 80세들이 있으시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실제 그 신체 나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신체 나이로 봤을 때 좀 젊으시다. 이제 체력적으로 거동도 잘하시고 활동도 잘하시는 분인데 증상이 너무 심하다. AFib로 인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리듬 컨트롤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레이트 컨트롤을 선택을 했다가 점점 증상이 악화가 된다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젝션이 훅훅 떨어지거나 카디오메갈리가 훅 진행을 한다. 그리고 다른 언더라인 컨디션들을 조금 다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지, 하이퍼텐션이 조절이 잘 되는지, CKD가 더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당뇨는 조절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고 다 잘 되는데 AFib 때문에만 나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리듬 컨트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그 스트래티지는 선생님들 그 상황에 맞게, 환자를 보시는 그 상황에 맞게 변경이 될 수 있게끔 늘 유동적이어야 하고요. 레이트 컨트롤을 했다가도 이렇게 리듬 컨트롤로 갈 수 있는 거고, 리듬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그리고 환자랑 상의해서 약제로 안 되고 시술도 안 되고 하면은 환자가 시술을 거부를 한다든지 하시면 레이트 컨트롤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페이션트 디펜던트로 스트래티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베타 블러커, 디곡신, 그리고 CCB 등이 이제 레이트 컨트롤을 목적으로 하는 약제들인데 디곡신이 가장 효과가 적다라고 되어 있죠. 원체 이제 고전적인 약이고 많이들 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디곡신을 굳이 꼭 애드를 하진 않는데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80세 이상 엘더리 페이션트가 레이트가 너무 빨라서 힘들다 라고 하는 경우는 디곡신을 좀 애드해서 효과를 좀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디곡신 자체의 그 롱텀 아웃컴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좀 인베이시브한 방법 중에 그 레이트 컨트롤이 도저히 안 돼서 하트 페일리어가 점점 악화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AV 노드를 그 어블레이션을 해서 AV 컨덕션 자체를 블럭을 컴플리트 AV 블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HDR 시그널을 벤트리클로 전달할 수 없게끔 굉장히 좀 무서운 시술인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벤트리클 컨트랙션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선택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옵티멀 하트레이트는 사실 뭐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어요. 우리가 뭐 70 bpm 미만으로 조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략 뭐 80대 중반에서 120대 초반까지도 억셉터블 한다면, 환자가 괜찮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110회 미만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트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타키카디아 인두스드 카디오마이패시나 하트 페일리어가 나빠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환자를 팔로우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약제를 사용할 거냐, 뭐 하트 페일리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베타 블로커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Reduced EF면 그리고 COPD가 있거나 에스마가 있으면 뭐 하트 페일리어가 있더라도 칼슘 채널 블로커를 소량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프리엑사이티드 AFib, 이 얘기는 WPW가 있는 경우에요. WPW가 AFib과 또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WPW 자체를 어블레이션을 해주거나 AFib도 같이 어블레이션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이퍼텐션이 있고 내지는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고 Preserved EF, 다이스토릭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 베타블로커 CCB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재평가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제를 사용했을 때 환자가 얼마나 반응이 있는지는 심전도든 엑스레이든 환자 그 문진을 하셔서 꼭 중간중간 재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 라인으로는 이제 디곡신이 애드가 될 수 있고, 내지는 리듬 컨트롤에도 효과적이지만 레이트 컨트롤에도 아미오다론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안티코아딜레이션이 근간이 되어 있다면 아미오다론도 같이 추가를 해주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이런 도시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Fib에서 이제 디곡신을 사용하는 거를 여러 스터디에서 다 비교를 해봤더니 모탈리티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올리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디곡신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하트 페일리어가 있건 없건 간에 조금 트렌드가 모탈리티를 올리는 것처럼 이제 많이 나온 게 있어서 디곡신이 굉장히 좋은 약이고 강심제긴 하지만 AFib 환자에서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는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